일편간 12세 무궁화 삼설리 화려항상 내 한 사람 내 하늘로 미리 보존하세 이상과 이만으로 충성을 다하여 외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설리 화려항상 내 한 사람 내 하늘 미리 보존하세 이어서 문재인 이적 세력들과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 세습 왕조 살인 독재자 김정은으로부터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혈맹국 미 합중국에 대하여 감사의 시간을 가지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 집회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보국 영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순국열사 5인 및 애국열사 4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연단에 계신 분들이 애국자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서 fun고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단에 계신 분 차렷. 애국자 여러분께 경례. 바로 애국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눈물과 실지를 붕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특별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술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네, 국민교육헌장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반공 민주정신의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천할 기반이다 하는 이 말을 꼭 잊지 마시고, 또 여기 우리 현수막에 써있는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집회를 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간 활동 보고 사항을 국본의 민중웅 사무총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태국경명 국민노동부 사무총장 윤종호입니다. 예, 배포된 요 주간 상황 보고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예, 먼저 지난주에는 요거를 그냥 넘어갔는데 차분하게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국군, 미군 및 참전국 군인, 인민군, 중공군 포함 300만여 명의 사망 및 부상자, 남북한 인구 중 1900만 명의 사망 및 피해가 발생한 1950년 6.25 사변은 잠시 휴전 상황에서 74년이 흘렀지만 북한은 그동안 치밀하면서도 집요하게 대한민국 적포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살신 성인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건국과 한강의 기적, 세계 10대 경제대국, 이적세력에 의한 16 사건의 지혜로운 극복과 서울올림픽으로 5천년 역사의 거리고개에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이룩하였지만 지난 74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본부에 집중한 간첩 세력의 치밀한 공작에 의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말살당하여 왔습니다. 1950년 6.25 사변을 잊어버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물질을 우선하고 자유와 평화에 취하여 자유는 공짜로서 하늘에서 떨어진 천부일권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법부와 검찰에 침투한 김일성 장학생들의 국법 문란에 의한 불의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암적인 요소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파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상계와 같이 김일성 남침 6.25 전쟁은 끝나지 않고 6.25 당시보다 더
위중하고 심각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한의 대남 공작의 역사라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전국 상황과 향후 전개될 전국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 국민의힘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적화혁명의 그날까지 김일성을 따르자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5.18 헌법수록 대한민국 건국부정 제주 4.3 사건 군사 일반재판 수용인 직권재심 무죄 한동훈 체제전복 부정선거 카르텔이며 여순반란 사건 민중항쟁 5.18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등으로 헌법 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한 세력은 3. 더불어민주당 자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주체 주동 세력으로서 40 총선 부정선거를 통하여 불법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 목적 5.18 광주 내각제 개헌 등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적화의 법안을 양산할 것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 목적의 거대한 대사기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적화 현황의 리트머스 시험지 박근혜 대통령 사기 불법 탄핵 헌정 파괴와 체제정부 기조 2. 4.15, 4.10 부정선거 등 각종 부정선거 합법을 가장한 체제전복 기반 3. 콧땡땡 전파 및 위급함 조성 정치방역 위험물질 접종 목적의 사전 정지작업 4. 검증되지도 않은 성분도 밝히지 않은 위험물질을 많은 국민이 사망하였거나 중증 후유장애로 생사의 기로에 있으며 국군, 경찰 접종 횟수 및 접종률 상당히 높죠. 이에 반하여 북한군 및 북한 주민 이 접종하였다는 보도는 없고 통계도 없다. 5. 5.18 특별법 및 5.18 헌법 수록 6.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에 따른 무죄 7. 세월호 사건 및 세월호 특별법 8. 여순 춘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9. 5.3 인천 사태 인천 5.3 민주항쟁으로라고 명명하고 특별법을 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 목적의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상당히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현재 이들 세력은 한미동맹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좌우 극한 대립을 이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층부는 이 컨트롤 타워가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움직이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그리고 좌우 극한 대립 저쪽에 삼각지에서는 윤석열 지키기 집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민노총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죠. 이 내용은요 이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또 언론이 최대한 이것을 침승부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현재 좌와 우가 심각하게 대립되고 있고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적으로 위에서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에서 선순환 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수요, 즉 수요가 공급을 충분하게 흡수하는 거죠. 수요가 공급을 충분하게 흡수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수요가 공급을 이끌면서 계속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즉 많은 태극기 국민들은 윤석열이가 이 태극기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를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찍었다. 즉 최악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차악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야, 차악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그러면 이재명 찍으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선동적이고 그 다음에 기획적인 심리전의 구호입니다. 자 그러시면요 제가 조금 전에 선순환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자유우파라고 한다면은 이 임기가 현재 만 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3년째입니다. 그러면 3년째면요 자유우파 정권으로서의 기본적인 골격을 갖췄어야 됩니다. 근데 골격을 갖추기는커녕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대한민국은 이 평양의 이 고속열차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요 현재 5.18 헌법 정신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 5.18이 헌법에 들어가는 순간은요 대한민국은 망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981년도 대법원 판결 5.18 그건 김대중 내란 폭동입니다. 대한민국의 5.18에 대한 판결문이 두 가지가 생존하는데 이 내란 폭동과 그 다음에 이 5.18 특별법을 소급해서 더 나가서 이 대법원 판결을 다른 판결로 즉 민주화운동이다. 즉 5.18은 이 민주화를 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단 말이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 그 판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병대 특검 반대 집회. 지난 목요일날 2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 도로에서 해병대를 포함한 각 단체 한 1,500명이 모여서 해병대 특검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지키고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태극기이며 명예와 사기로 존재하는 신성한 국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군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불법으로 국회를 장악한 이적 세력 더불어민주당의 이 법사위 정청래가 국군을 능멸하고 조롱하였으며 멸시와 비하 이 정도는 매우 심했습니다. 이 해병대 특검 요 집회는요 주로 6만세 하시는 분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여를 했어요. 왜 참여를 했냐면은 순수하게 국군 문제 하나만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국군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비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저들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법사위에서 해병대를 대한민국 국군을 욕먹인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심각하죠? 대한민국 국군은 명예와 사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서 한번 규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명예훼손, 대한민국 국군을 비하고 조롱한 더불어민주당 북한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대한민국 국군을 비하 조롱 멸시한 더불어민주당 북한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무리 대한민국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은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한테? 전 국회의장 김진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김진표 회고록에 나옵니다. 앞으로 곧 추가될 것입니다. 김진표가 거짓말을 할까요? 물론 같은 편이니까 뭐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거짓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저는 윤석열의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이태원 사건은요, 제가 판단하는 우리들 생각입니다. 같이 다 한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이런 얘기, 나는 아니야, 나는 여기에 발은 없어, 이렇게 발을 빼는 것과도 같다고 봅니다. 발을 뺀다고 해서 본인한테 책임이 없을까요?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경찰서장, 그 다음에 서울청 112센터장, 그 다음에 용산구청장, 그 다음에 서울시 안전과장. 이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부 다 불기소 또는 혐의 없음, 그 다음에 구속시켰다가 다 보석 석방. 저들 혐의로 158명인가 168명 죽었죠? 네? 사망자. 네, 실질적으로요, 이 소방 12시 10분경인가요? 소방팀장이 언론에 발표할 때 23명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2,000명을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문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떤 누구도 지금 언론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까요? 가재는 개편이고 초롱은 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편 한 통속이다 보니까 이들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필수 의료체계,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에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의사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의사가 없나요? 의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필수 의료과의 의료체계에 없는 것이죠. 왜 없습니까? 첫 번째, 잘못하면 멱살 잡히고 잘못하면 전부 다 구속돼요.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당합니다. 이러다 보니 누가 그 어려운 과에 가겠습니까? 두 번째, 의료 수가가 낮아요. 세 번째, 급여가 낮아요.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높은 만큼 의료 수가도 올려주고 급여도 올려주고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이런 거 쫙 빼버리고 국민들을 기만 선동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박만수 복지부 차관 당장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건 국가 반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망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산업계를 망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망치는 겁니다. 연합통신 기초로 한반도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한반도 심포지움을 했는데요. 신라 호텔에서요. 하나같이 전부 다 핵을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여당과 야당이 일관되게 다 얘기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핵을 개발 안 해도 된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를 본인들의 국익과 관련이 없으면 우리랑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 국제 정세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을 때와 없을 때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김대중이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은 자기가 책임다고 얘기했죠.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파묘를 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졌어요. 이제는요, 그 핵도 다탄두 실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와 야가 그리고 외교안보 수석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핵을 가지게 되면은 비핵화에 역행하니까 북한이 우리가 주장하는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북한의 핵을 합리화시켜주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 없이 계속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리비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합니다. 리비아가 핵을 개발하다가 독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핵무기를 소련의 그 핵무기가 거의 다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그 핵무기를 다 미국과 소련에다가 다 해체시키게 했습니다. 결국 핵무기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오늘날 이제 폐쇄짓고 패망 전 단계에 있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결국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요,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만반에 다 돼 있어요. 일본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하루빨리 가져야 되는데 왜 여야가 하나같이 핵무기를 못 갖게 하느냐? 개발 어떻게 하느냐? 다 북한과 한통속 같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핵을 못 갖게 저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계셨었는데 자리를 뜨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왜 이렇게 몸이 많으셨어요? 모시고 많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배영종 목사님 오시면 박사님 오시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나오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모셨습니다. 전부 우리를 아작내고 삭살내고 다음에는 그 개헌 배지를 띄어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제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못된 입법 독재를 강도롭게 규탄하고 다도합시다. 오늘은 제2연평 해전 22주년입니다. 윤영아, 소동동 전사자들에게 다시 깊은 감사와 추모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원하게 이분들, 우리 전사자들이 영혼을 위해 우리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지방 투어 중에 부산을 갔더니 부산 민주중앙공원 이런데 6.25가 나고 그 바로 다음날 새벽에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대한해협에서 우리 해군이 허술한 장비를 갖고 있지만은 북한의 수송선을 탄 600명의 북한 해군 병력을 그냥 수장시켰습니다. 이것을 부산 시민들도 몰라서 제가 부산역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고 이 홍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군의 정말 제일 성지연 모인 대한해협 성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정말 격려해 주십시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네 분 중에서 한 두 분인가가 우리나라의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천마리의 생명이 정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술핵 배치를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요다음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기필코 따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오후 6시 정도면 종결이 되겠지만은 프리덤 매지 훈련이 지금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도저히 이기지 못할 그 도발을 이제는 죽는다는 것을 나는 김정은이에게 그 아들뻘 되는 놈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포항 호미꽃 또 울산의 간조꽃을 들리면서 안보 시야를 약간 결이 틀리지만은 중요한 시를 했습니다. 140억 배럴에 해당되는 석유가스가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한 20일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게 꼭 이루어져 갖고 우리도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 살기 좋은 중도보다 더 힘찬 자원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9시부터는 일기예보에 보니까 폭우가 쏟아진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폭우 속에서 정말 집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을 좋아서 많이 활동했지만 확실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들으시면 걷어치우고 이것만 해서 나라하고 내가 노동으로 해서 배고픈 사람들은 임금이 적게 나와 떠드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 좀 계산 좀 잘하는 거 얼마에 임금이 끌 수 있는 게 못 나와서 나오더라고. 그리고 좀 어디 좀 쓰세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광화문에서 영 떠드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노동자들이고 1급이 나오지 제대로 나와야 끓을 때 맞아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신사생이요. 예? 신사생 신사생이면 어떻게 되세요? 42년생. 예? 42년생. 42년이요? 예. 제가 42년인데요, 말띠. 말때 나는 뱀띠인데. 아, 뱀띠면 41. 42. 저보다 한 살 위십니다. 그래 말때는 5생이라 그래. 야, 맞아요. 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찍어줘서 고마워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 시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편지를 지금 내가 수십 차 보냈는데 불구하고 기회는 7월 7일날 7월 7일까지요. 이전에 만약에 어떤 행동을 안 보여주시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재창경고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권한들아! 우파의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물로 갈 것임을 경고하면서 마지막 연사로 우리 성년배 정신 유익희 장로님의 연설을 듣고 만세 삼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장로인 제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안보가 무너지면 그걸로 끝장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 똥돼지 개놈의 새끼는 이 대한민국에 오물을 내려보내고 이런 인간 쓰레기 짓을 하는데 이놈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이를 처단하라! 김정은이를 때려잡자! 김정은이를 때려잡자!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조국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저 여의도에 300명에 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힘인지 국회들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놈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다 처단해서 이 나라 자유대항을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정체성을 바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돕게 와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애국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30만 목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30만 목사님들 이 시대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데 앞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른 설교와 바른 정체성 있는 바른 설교로 잘 리드해 주실 때에 성도들이 애국자로 거듭나고 깨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전광훈 목사님 만세!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투쟁력도 있고 강단이 있고 현재 이 문제를 해칠 수 있는 지도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현재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믿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대선 후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강화문 세력에서 대선 후보를 찾아낼 것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저라도 나가서라도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 이대로 두었던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믿을 수도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믿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도 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한 사랑을 드렸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잘하겠지 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74년 만에 완전히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믿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는 겁니다. 국민이야 깨어나라! 국민이야 일어나라! 당신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2024년 완전히 망가졌지만 앞으로 10년 후 여기에 살아계시는 적어도 30대 40대 아니 20대 아니 여러분들의 손자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이제 저 베네수엘라 같은 거지꼴을 면치 못할 겁니다. 거지만 되면 다행인데 공산화의 거지가 되는 날 여러분들은 북한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절반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의자들 다 앉아서 한쪽으로 좀 치우쳐 주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재현 박사님이 장재현 박사님이 계시는 저 가천 경찰서 옆에 중앙선관위를 압박하고 가천 경찰서를 압박하는 그 집회에 무조건 아침만 먹으면 거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이제 나가시고, 다음에 대검 앞에서 할 때 되면 또 대검에 호출할 것이고, 검찰에 호출할 것이고, 국회에 호출할 것이고, 민주당사 앞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곳곳에 이제 우리의 전투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반드시 이 엉터리를 다 작사를 내고 난 이후에 마지막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깨끗이 정리하는 대국민 혁명의 날로 선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서 계시면 30분 후에 강화문 광장에 강력한 소낙비가 왕창 내려서 좌파 새끼들 집회를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께 너무나 고맙고, 돌아가신 길 꼭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양우 앞으로 가. 이 몸이
같이